집중 잘하시네요.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대답 잘했죠.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예요.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고 영화 속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자 주인공인 은호랑 여자 주인공 정원이가 이제 이 두 분은 어떤 관계냐면 대학생 때 서로 만났던 사이거든요. 서로 이제 그때 사랑을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평생을 함께할 것처럼 지내다가 결국에는 뭐 가난이랑 뭐 이런 저런 이유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 사실 영화 내용 자체는 그냥 여러분들 주의를 좀 환기시키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근데 현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20대 초중반일 건데 저희 나이대에 하는 연애가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끝까지 잘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한 100커플 중에 한 커플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연애가 혹시 지금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너무 좋으니까 이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길게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누르죠? 오른쪽 네, 좋습니다. 네, 사랑 방정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자기가 지금 연애 중이다 한번 자 주의 보지 마시고 앞만 보세요. 자, 눈 감으세요. 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손.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사실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지금 연애 중인 상태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쯤에 100일이었어요. 네, 100원씩 이따 보내시고 아무튼 100일이어가지고 한강공원 가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재밌게 잘 보내고 왔는데 네? 네? 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연애는 100일이긴 한데 전 연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 연애는 제가 한 3년 정도 대략적으로 3년 좀 안 되게 연애를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때 2022년도에 처음 만나서 2025년 작년이죠. 작년까지 만났으니까 2022부터 2025년 3년이네요. 대충 3년 만났는데 그리고 제가 좀 만났잖아요. 대학생 치고는 그쵸? 예. 다 만났기 때문에 좀 많이 만나서 오늘 강연은 제 3년간의 좀 연애 에피소드들을 이 사랑 방정식이라는 틀 안에 좀 끼워 넣어서 좀 썰을 재밌게 풀고 사랑 방정식에 대해서도 정의랑 해석 얘기해보면서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남녀 간의 사랑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 간의 우정도 어찌 보면 사랑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 간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다른 점 하나를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좀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해봐도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육체적인 사랑인데 육체적인 사랑은 뭐냐? 뭐 스킨십이겠죠? 그런 것들. 네, 육체적인 사랑은 뭐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그런 재밌는 것들인데 아무튼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사랑 값들은 T라는 시간이죠. T라는 값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장 어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정도랑 내일 이 사람을 좋아하는 정도는 매번 다르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T의 범위는 0부터 프레젠트 현재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T는 0은 처음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현재까지인데요.
그럼 앞으로의 T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당장 내일 헤어질 수도 있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T의 값은 어디까지 늘어날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서 이 T가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드냐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단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중요한 공식, 오늘의 메인 공식이 나왔습니다. 잘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자, 앞으로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몇 년을 더 만날 것인가. 이런 거, 이 T는 공유 더하기 태도 곱하기 신뢰, 이렇게 제가 만든 거예요. 공유 더하기 태도 곱하기 신뢰다. 자, 그럼 이 세 가지의 변수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 공식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뒤에 제가 하는 말들이 더 잘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유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넓이 더하기 깊이로 나눠집니다. 약간 수학 강의 같은데. 자, 넓이는 말 그대로 이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함께 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뭐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맛있는 걸 같이 먹는다든가, 어디 놀러 간다든가, 혹은 꼭 만나서 뭔가 하는 게 아니더라도 대화하면서 예를 들면 뭐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의 컴플렉스나 좀 그런 어두운 면, 나의 약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넓이에서 중요한 게 뭐냐? 넓이에서 중요한 것은 꼭 상대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물론 상대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면 좋죠. 좋은 것만 보여주면 좋은데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여주는 관계보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잘 지내는 관계가 더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깊이는 말 그대로 얼마나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더 하느냐에 대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는 그래서 넓이 더하기 깊이다. 네. 다음은 태도입니다. 아까 공식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말해보세요. 남녀의 사랑은 육체적 사랑 플러스 정신적 사랑. 그 다음 공식이요. 육체적 사랑 괜찮아요. 네. T 앞으로의 기간은 공유 플러스 태도 바로 바뀌고. 아, 좋습니다. 공유 더하기 태도, 지금 태도입니다. 자, 태도는 다시 표면적 태도 더하기 내면적 태도 빼기 n값,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표면적 태도는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고, 내면적 태도는 이 사람에 대한 나의 관심 그리고 솔직한 태도를 말하고요. n값은 이 내면적인 태도의 일부분인데 사실 이 n값은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관계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자존심, 뭐 강요, 회피 이런 것들은 그냥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도움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이 태도값을 존재 자체만으로도 깎는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는 표면 더하기 내면 빼기 n값이다.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표면적 태도 중에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실 모든 사람이랑 대화를 합니다, 말로. 그런데 모든 사람이랑 똑같은 말투랑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진 않잖아요. 친한 친구랑은 뭐 조금 욕도 섞어가면서 좀 친근감 있는 말투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말투를 교수님한테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교수님하고는 그렇게 말하면 망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 따라서 그 관계마다 이 내가 말하는 단어의 선택이라던가 단어의 선택이라던가 그런 말투가 다른데, 자, 네. 결국에 그 말의 수위라는 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수위는 근데 한 번 올라가면은 잘 내려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사람이랑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갑자기 욕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되게 바르고 고운 말만 쓰겠죠? 그런데 점점 이제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서로가 익숙해지다 보면은 말의 수위가 점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의 수위가 올라가는 게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말의 수위가 올라가면은 사실 더 장난도 많이 치고 그리고 재밌게 얘기하는 거니까 더 좋을 때도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친한 친구랑 얘기할 때 말의 수위를 높여서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말을 수위를 높여서 하는 건 재밌지만 평소에는 좋습니다. 이게 말 수위를 높여서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건 평소에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싸울 때 문제가 생겨요. 이 평소에는 잘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잘 이렇게 말하던 그 단어 하나하나가 싸울 때는 좀 예민해지겠죠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 하나하나도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되게 전 연애를 얘기하자면 친구 같은 연애를 한 3년 동안 했어요. 되게 처음 만나서 되게 빠르게 친해졌고 그 친구랑 되게 평소에 되게 막 장난도 되게 많이 치고 그래서 말의 수위를 좀 빠르게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평소엔 되게 좋았는데 점점 한두 번 싸우다가 이게 싸움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한 명이 기분이 홧김에 기분이 안 좋아서 홧김에 말의 수위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들은 사람은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싸우고 있는데 말의 수위를 올리니까 그러면 이 사람 또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말의 수위를 또 올려요. 그러면 그 싸움이 반복되다 보면 말의 수위는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관계가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게 너무 쉬워지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의 수위를 최대한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재밌게 가지고 놀던 그런 날카로운 단어들이 여러분들을 배이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자, 다음 솔직함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아까 표면적 태도랑 내면적 태도가 있다 했죠. 그 내면적 태도 중에서 솔직함이에요. 이 솔직한 태도, 저는 이 연인 간의 관계에서 장기 연애로 가려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함이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연인과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남들보다는 더 잘 알겠죠. 그래서 만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이 내가 대충 말하고 그냥 대충 생각해도 상대가 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기대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현실은 그렇진 않아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진짜 모르는 나의 생각과 감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오래 만난 사이여도. 또 저의 얘기를 하자면 저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제가 그 친구랑 연애를 할 때 처음에 되게 재밌으니까 너무 좋고 하니까 밤에 이제 또 자기 전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연애 초니까 어떻겠어요? 되게 재밌겠죠? 근데 이 친구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막 맨날 전화를 합니다. 밤마다 자기 전에 전화를 하면서 어떨 때는 뭐 한두 시간 하고 어떨 때는 뭐 4-5시간도 하면서 막 전화하다가 잠들고 서로 잠들게 스르륵 잠들다가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잠들었네? 잘 자 하고 끊고 막 자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한 달에 한 20번은 넘게 통화한 것 같아요. 밤마다 몇 시간씩. 그게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맨날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점점 이제 저랑 통화를 안 하면은 잠에 잘 못 듭니다. 저랑 통화를 안 하면 저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목소리 들으면서 스르르 잠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맨날 전화를 하고 싶을 때마다 합니까? 그 친구는 만약에 내일 일찍 일정이 있어서 오늘 막 12시에 자야 돼. 자려고 누웠어. 근데 저는 막 레미션 회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 그러면은 전화를 이 친구는 입장에서는
전화를 하고 빨리 자고 싶은데 전화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뭐 이해는 가지만 좀 예민해지고 전화 못 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싸우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왜 문제였냐 하면은 제가 좀 솔직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처음에는 되게 전화하기 좋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게 좀 귀찮은 거예요. 전화하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 내가 해야 될 걸 못하고 내가 밖에 있는 날에 막 전화 안 하신다고 막 싸워. 그러니까 이게 좀 줄이거나 좀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솔직하게 그 안 하고 싶은 제 마음을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는 그걸 너무 좋아했고 그거 안 하면 잠을 못 자니까 그냥 내가 좀 불편하고 말지 뭐 그냥 이런 생각으로 좀 지금 당장 싸우기 싫어서 좀 넘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서로 나중에 많이 싸웠던 그런 일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걸리는 게 있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때 지금 당장 싸우더라도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 그걸 나중에 쌓아뒀다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터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한번 싸우면은 서로 상처가 더 크게 주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솔직한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자, 공식 한번 더 보고 가실게요. 자, 앞으로 만날 기간 T는 자, 공유 더하기 태도, 이 태도까지 봤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신뢰. 근데 신뢰는 다른 거랑 다르게 곱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이 트러스트, 신뢰가 만약에 값이 떨어져가지고 0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용해세요. 네, 맞습니다. 이 공유 값이랑 태도 값이 얼마나 높아지든 이 무한대가 아닌 이상 신뢰 값이 떨어지면 0에 가까워지면은 이게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공유랑 안 보는 소리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는 되게 관계의 근본이자 어떤 관계가 유지되게 하는 그런 버팀목이 되는 연수인데 이 신뢰 값은 한 번 낮아지면 다시 잘 안 올라갑니다. 올릴 수는 있는데 되게 올리는데 많은 노력이랑 에너지가 들어요. 만약에 제가 칼을 쓰다가 커트칼 쓰다가 제 손을 베었다고 칩시다. 손가락이 베었어요. 그렇다고 치면은 상처가 나겠죠. 피가 나겠죠.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네, 안 울어요. 안 우는데 이 상처가 깊으면은 아무러도 흉터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흉터가 남으면 사실 흉터 남으면 그때는 그렇게 아프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흉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흉터 보면서 이거 그때 내가 칼 쓰다가 그때 다쳤던 거지 하고 이렇게 다시 기억이 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친구랑 3년 만났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네. 2년 좀 넘었을 때 되게 많이 싸우면서 막판에 그 친구랑 이제 나는 대화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화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친구가 저한테 나 지금 너를 만나는 게 너가 아직도 좋고 너랑 앞으로 계속 만나고 싶은데 너가 과거에 나랑 싸우면서 나한테 했던 그런 모진 말들이나 행동들이 그때 너가 어쩔 수 없었던 거는 알지만 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도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서 자꾸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야. 그래서 더 예민해지게 되고 그래서 자꾸 너랑 더 싸우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결국에는 저랑 싸우면서 받았던 상처가 흉이지고 그 흉터를 계속 눈에 띄니까 흉터가 계속 눈에 띄니까 그거 때문에 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신뢰값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점점 쌓아가는 관계에서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추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 살펴봤어요. 공유랑 태도랑 신뢰 각각의 세계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공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뭘 의미하는지 다 살펴봤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뭐 어떡하라는 거냐 나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에 대한 결론을 조금 내려주자면, 자, 첫 번째로 공유의 부피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공유의 부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유의 넓이랑 깊이를 점검해 보는 거죠. 이 관계에서 공유가 어떤 식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핸드폰을 켜서 카톡 기록을 봐도 되고, 아니면 갤러리를 찾아가도 되고, 이러면서 공유의 부피를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n값을 낮추는 겁니다. n값이 아까 자존심 하나 있었는데,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랑 싸울 때 괜한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면서 상대가 먼저 사과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의 생각이나 그 방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한테 솔직한 사람이 남들한테 표현도 잘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싸울 때, 연인 간에 싸울 때 예를 들자면 연인 간에 싸울 때 이 내 감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뭔 뜻이냐, 그냥 싸웠어. 만약에 주한이랑 싸웠어. 그럼 주한이 아니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제야, 이게 잘못된 거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은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행동한 게 그런 행동을 보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고 그래서 서운했어 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만 얘기하고 상대방의 행동은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말을 이쁘게 합시다, 여러분. 이게 말 이쁘게 하는 게 좀 오글거려요. 저도 오글거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 말 이쁘게 하는 게 오글거려도 이 오글거리는 것 때문에 웃기는 때도 많고 오글거려서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됩니다. 이 말 이쁘게 하는 거 하나 때문에 되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할 때는 진짜 말의 수위를 올리지 말고 좀 이쁘게 좀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후회할 행동 하지 말자는 거예요. 크게 싸우거나 이럴 때 진짜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게 상처로 남아서 흉이 지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값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낮추지는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사랑 검정식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냥 공유를 많이 하고 뭐 태도 당연히 좋아야 되겠고 신뢰를 무너뜨리면 안 되고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강연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이 강연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으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로는 후회나 아쉬움이 좀 여러분들이 덜 괴롭혔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헤어졌을 때 우린 아까 말씀드렸지만 헤어질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우리 나이 때. 근데 그 헤어졌을 때 다시 뒤 돌아보면은 후회나 아쉬움이 너무 커서 그게 자신을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저는 헤어질 때 뭐가 제일 아쉬웠냐면은 사실 헤어지는 것 자체는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랑 좀 안 맞는 것도 많았고 많이 싸우기도 했고 이미 너무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 자체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헤어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서로를 존중하면서 좀 덜 싸우고 덜 상처를 주고 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되게 크게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제가 되게 열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되게 진짜 엄청 화가 나가지고 길에서 되게 호통치면서 그 친구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밤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친구가 되게 놀라가지고 막 울었어요. 막 후회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그 친구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허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은 아니고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이미 헤어졌는데도 그 친구의 표정이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몇 달 동안 진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싸우더라도 그렇게 모질게 말하진 말걸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하진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제 감정을 죽지 못하고 쏟아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도 헤어질 때 그런 아쉬움이나 후회의 감정들이 여러분들을 헤어진 이후에 괴롭히지 않아서 인 것도 있습니다.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자, 사랑에는 정해진 답이 없어요.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랑 내가 둘만 좋으면은 이 사랑 방정식 속 공유, 태도, 신뢰가 어떤 값을 가지던 우리만 좋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 둘만 괜찮으면은 그거는 그 여러분만의 사랑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랑하시던 헤어지던 간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